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간식, 음료, 그리고 심지어 반찬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분명히 맛있고 중독성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눈에 보이는 설탕뿐만 아니라 숨은 당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탕 섭취가 많으면 단순히 살이 찌거나 혈당이 오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력 감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당 섭취를 줄이고 저속노화 식사법을 실천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설탕을 줄이자고 하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식사법,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당분 섭취의 진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간단한 저속노화 식사법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볼 준비를 해봅시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저속노화 식사법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 식탁에 숨겨진 문제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당분 함량이 높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인의 식단에 숨어있는 당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드신 음식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즐겨 먹는 메뉴인 설렁탕, 김치찌개, 그리고 달콤한 빵이나 음료 같은 음식 속에도 숨어있는 당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념들, 예를 들어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고추장만 하더라도 단맛을 내기 위해 물엿이나 설탕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양념들이 하루에 소비되는 당분의 총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장이나 고추기름 같은 양념으로 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숨은 당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여기는 플레인 요거트나 시리얼에도 당분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의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컵에 10지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커피에 설탕을 두세 스푼 넣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음료수는 당분 섭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청량음료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프리미엄 커피 음료나 과일 주스에도 당분이 가득합니다. 한 잔의 라떼나 프라푸치노에 들어가는 시럽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숨은 당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설탕 대체제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설탕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단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대체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이 감미료들은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설탕에 비해 200배 정도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0에 가깝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에리스리톨은 천연적으로 발효를 통해 얻어지는 감미료로 설탕과 거의 비슷한 맛을 내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단맛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나 고구마는 자연적인 단맛을 내기 때문에 설탕 대신 요리나 디저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으깨서 팬케이크 반죽에 섞거나 고구마를 으깨서 스프를 만들면 훨씬 건강한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입맛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단맛을 끊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음식의 단맛을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당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에 설탕을 한 스푼씩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로, 저속 노화를 위한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속 노화를 위해 당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단에서 꼭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와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리류 과일, 녹황색 채소, 그리고 견과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녹황색 채소인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등푸른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저속 노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항산화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한 줌씩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저속 노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식사법 실천하기.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음식의 조합과 섭취 순서를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보다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샐러드를 먼저 먹고 밥이나 면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통곡물로 만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듭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당분 섭취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저속 노화 식사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점이 있으셨다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